자, 이번 시간에는 NGS 데이터의 구조와 형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NGS 시퀀싱 장비를 구동하여 NGS 시퀀싱을 실행하면 해독된 서열을 담고 있는 소위 베이스 콜 파일을 얻게 됩니다. 이 파일은 각 제조사마다 독특한 형식에 따라 생성됩니다. 예를 들면 일루미나 장비에서는 일반적으로 바이너리 베이스 콜 BCL 형식의 파일을 생성하게 됩니다. 바이너리 파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바이너리라는 것이 무슨 의미냐면 여기를 이렇게 클릭을 하면 요 메모리에 가는데, 컴퓨터 파일은 일반적으로 텍스트 형식의 파일과 바이너리 형식의 파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텍스트 형식이라는 것은 한 줄에 쓰여진 글자 수가 가변적일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적은 글자가 쓰일 수도 있고 많은 글자가 쓰일 수도 있죠. 사실은 뭐 이거는 워드 프로세스 파일이지만 어쨌든 이 텍스트 파일의 형식의 파일은 한 줄에 쓸 수 있는 라인의 수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많이 쓰일 수도 있고 적게 쓰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텍스트 파일은 어떤 줄은 좀 짧고 어떤 줄은 굉장히 길고 어떤 건 더 길고 어떤 거는 그 다음 줄에도 막 써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람이 읽기가 편하게 되어 있고 대신에 글자의 한 줄에 써 있는 글자의 개수는 가변적인 그런 형식이 됩니다. 그래서 각 줄의 끝이다, 각 줄의 말미라는 의미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줄 바꿈이라는 글자가 파일 안에 엄연히 존재합니다. 지금 예를 들면 이 줄의 끝에 여기 이 부분에 줄바꿈 하나는 글자가 숨어 있어요. 여기도 줄바꿈이라는 글자가 숨어 있고 여기는 아무것도 없이 줄바꿈만 있겠죠. 그리고 각 글의 줄의 끝에는 줄바꿈이라는 글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 글자가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줄바꿈이 일어난 겁니다. 또한 키보드 자판에 있지 않는 글자는 화면에 보여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 써있는 글자들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키보드에 다 있는 글자들이죠. 이런 것들로만 쓰고 여기에 표시가 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줄바꿈 이외에 표시가 안 되는 글자는 일반적으로 잘 쓰지 않습니다. 반면에 바이너리 파일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 바이너리 파일이라는 것은 컴퓨터 메모리에 기록되었던 형태 그대로 파일에 저장하는 것이고 화면에 출력하는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서 가능한 한 모든 바이트를 다 사용합니다. 또한 정수나 실수 같은 숫자를 몇 자리 글자 수냐, 숫자가 몇 자리냐 상관없이 모두 4바이트, 또 어떤 경우에 이제 많은 유효 숫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8바이트짜리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일반적인 경우에는 4바이트 안에 다 저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100도 100도 4바이트 안에 들어가 있고, 또 100만도 1하고 0이 6개짜리 100만도 4바이트 안에 들어가고, 모든 것을 다 4바이트 안에다 처리하는 그런 형식이 되겠습니다. 자, 바이너리 파일. 그런데 바이너리 파일을 사용하는 이유는 뭐가 되겠습니까? 화면에 출력하는 걸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형식 변환 없이 컴퓨터 메모리에 있는 값을 그대로 파일로 쏟아내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읽고 쓰는 데 있어서 속도가 빠른 장점이 있고, 특히 NGS 데이터와 같이 빅데이터 처리에 많이 쓰이는 그런 형식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일루미나에서는 자기네들이 콜한 형식을 BCL이라는 바이너리 파일 형식으로 저장해 줍니다. 반면에 NGS 서열 데이터를 분석하는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은 소위 FASTQ 포맷을 사용합니다. 이것이 FASTQ 포맷이 NGS 서열 데이터의 표준 형식이 됩니다. 그래서 표준이기 때문에 모든 프로그램들이 이 형식을 다 읽고 쓰고 할 수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 FASTQ는 텍스트 형식이라서 화면에 출력하여 우리가 볼 수 있으며, 또 표준 형식이라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소프트웨어들이 공통적으로 받아들이는 포맷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테스트 형식에 대해서 좀 얘기 써놨는데요.
한 가지 염기는 ATGC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만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개 중에 하나를 설명하려면 이론적으로는 두 비트만 있으면 되겠죠. 두 비트만 있으면 00, 01, 10, 11 이렇게 네 개로 ATGC를 설명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한 바이트가 필요한 게 아니라 베이스를 표시하기 위해서 한 바이트는 8비트인데 8비트를 다 쓰게 되면은 8비트 쓰게 되면은 이제 사실은 우리한테는 2비트만 필요하기 때문에 낭비가 심하겠죠. 그래서 4분의 1로 줄일 수가 있겠습니다. 2비트만 쓰면은.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텍스트 그렇지만 이제 사람 눈으로 보기에 편하게 하기 위해서 텍스트 형식으로 쓰고 8비트를 다 쓰는 거죠. 대신에 너무 양비가 심하니까 그거를 컴펜세이션 하기 위해서 zip과 같은 압축한 형태로 파일을 만들어서 교환하게 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이 시퀀싱 장비에서는 자기들이 만든 이런 바이너리 콜 포맷이라든지 이런 형식으로 파일을 저장하고 그 저장된 파일을 다시 FASTQ 형식으로 변환하는 프로그램을 이제 같이 제공하기 마련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FASTQ 포맷이 무엇인지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FASTQ는 Next Generation Sequencing, NGS 데이터를 파일에 저장할 때 주로 쓰는 표준 포맷인데 Sanger Sequencing 데이터를 저장할 때 주로 쓰이는 FASTA라는 포맷이 있습니다. 그 FASTA라는 포맷에서부터 발전된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FASTA라는 포맷은 원래 서열을 비교하는 소프트웨어 중에는 블라스트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소프트웨어인데요. 블라스트보다 먼저 개발된 것이 이제 FASTA라고 부르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 이제 속도가 블라스트에 비해서 느려서 현재는 특수한 경우에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던 이 프로그램에서 받아들이고 출력하고 하던 그 파일 형식이 FASTA 포맷입니다. 그래서 그 FASTA 포맷이 지금도 많은 소프트웨어들이 사용하고 있는 표준 포맷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FASTA 형식의 파일은 염기 또는 아미노산 서열을 표현할 때 사용하고요. 하나의 파일에 하나의 서열만 기록하는 경우가 기본적인 형태지만 DNA 라이브러리를 시퀀싱한 경우처럼 많은 조각설이 있게 되면 그걸 하나의 파일에 하나씩만 저장한다 그러면 파일의 개수가 너무 많아지겠죠. 그래서 관리가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파일에 다수의 서열을 저장하는 것이 가능한데 이거를 보통 small m을 써가지고 mFASTA 형식으로 부르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젠뱅크에서 검색을 해서 히트를 얻으면 히트된 서열이 한 10개, 뭐 20개, 아니면 100개, 1000개 이렇게 나오면 그걸 다운로드하면 이렇게 하나의 파일에다가 다 묶어서 주기 때문에 이제 이 mFASTA 형식으로 얻게 되죠. 자, Sanger 시퀀싱을 하면 염기의 퀄리티는 이제 프레드 스코어 형태로 얻어지는데 이는 이제 같은 파일에 저장하지 않고 별도의 파일에 저장하게 됩니다. 이 캡슐이라는 프로그램이 사용하는 그 인풋은 두 개가 됩니다. 하나는 시퀀스 파일은 이제 FASTA 포맷이고 그리고 퀄리티 파일은 이제 .col이라는 익스텐션을 갖는 그런 파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FASTA 포맷에는 이제 퀄리티를 하나의 시퀀스와 같이 저장할 수가 없어서 별도의 파일에 저장하는 그런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근데 그게 경우에 따라서는 좀 불편할 수도 있겠죠. 시퀀스와 이 퀄리티가 서로 다른 별도의 파일에 존재하면 두 개를 관리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불편함을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서열과 퀄리티를 하나의 파일에 저장하기 위해서 고안해낸 형식이 바로 이제 FASTQ가 되겠습니다. 자, 이 밑에 그림은 FASTQ 포맷의 전형적인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인이죠. 여러분 골뱅이라고 보통 그러는데 영어에서는 at입니다. 어디에 있다, at 그런 뜻입니다. 이 @사인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런 이제 DRR 0006119.149라는 어떤 아이디가 나오죠. 그 다음에 HWUSI 그 다음에 뭐 EAS 505 그 다음에 콜론 1 콜론 1 콜론 15 콜론 14 한 칸 띄고 랭스 51. 랭스 51은 그 밑에 쓰여져 있는 베이스
염기 서열의 베이스 페어 개수가 50일 염기 쌍이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플러스 사인이 나오죠. 플러스 사인이 나오고 또 위에 봤던 헤더랑 똑같은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그 밑에 이제 95 퀘스천 마크 A 슬래시 3 뭐 이렇게 나오는 것이, 이것이 각 위에 베이스에 하나씩 해당되는 요 샤프는 요 A에 해당하는 거죠. 요 골뱅이는 요 A에 해당하는 것이고, 각 베이스마다 그에 해당되는 퀄리티 스코어를 이렇게 숫자와 특수 문자와 알파벳을 섞어서 표현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빨간 박스에 있는 것처럼 4개의 단위로 하나의 시퀀스가 설명이 되는 거죠. 이 4개의 박스 안에 있는 4줄은 그 중에 2개는 이렇게 골뱅이와 플러스로 되어 있는 2개는 헤더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라인은 서열, 네 번째 라인은 퀄리티가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그 자세한 정보가 써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FastQ 파일을 레스와 같은 텍스트 뷰어로 열면은 이제 위와 같은 형태로 나타나고, 하나 리드에 대한 정보는 총 4줄로 나타난다. 4줄인데 골뱅이로 시작하는 것은 헤더고, 그 다음에 플러스로 시작하는 것도 헤더인데, 뭐 이 세 번째 줄인 이 플러스로 시작할 때는 헤더와 같은 내용을 표시하지만 달라도 상관없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요 플러스 다음에 써 있는 이 글은 요 위에 골뱅이 다음에 있는 이 글하고 완전히 동일하죠. 동일한데 꼭 그럴 필요는 없다 이거죠. 예를 들어 여기 그냥 플러스 하나만 있고 뒤는 싹 비워놔도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단지 첫 글자만 플러스이면 되지 그 뒤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골뱅이로 시작하는 이 부분이 상당히 의미심장한데요. 여기에는 이제 리드의 이름을 표현하고 리드에 관련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자, 헤더는 항상 그런데 유니크해야 되죠. 똑같은 헤더를 가지고 있는 시퀀스가 또 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중에서 이 HWSIEAS 505 같은 이렇게 써 있는 거는 시퀀싱 장비명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거는 이제 아이디고, 그거 한 칸 띈 다음에 나오는 이 스트링은 이 콜론으로 이렇게 구별이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5가지 아이템이 콜론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5가지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시퀀싱 장비고, 두 번째는 플로셀 아이디다 이거죠. 몇 번째 플로셀이냐. 플로셀이 뭐 8개 플로셀이 있으면 1부터 8까지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타일 넘버가 또 있습니다. 타일 넘버. 이 타일 넘버는 하나의 레인에 플로셀에는 8개의 레인이 있는데 각 레인에는 총 96개의 타일이 존재한답니다. 96이 나오는 이유는 실제로는 16개의 구간이 나눠져 있고, 그것이 3 곱하기 16 타일을 쭉 종으로 따라서 16구간이 나눠지고, 횡으로 3개의 구간으로 나눠지고, 그 다음에 뭐 앞뒤로 해서 그 곱하기 하면 전부 96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이 타일은 1번부터 96번까지 가능하게 되는 거고요. 꼭 각 타일 안에서 XY 스팟이 클러스터를, 일루미나 경우에 이제 클러스터가 만들어지고 그 클러스터에서 이제 플로레스가 나오는 거를 이제 측정하지 않습니까? 그 클러스터에서 그 나온 빛의 밝기가 이제 가장 센 가운데 점, 그 스폿이 이제 스폿 아이디가 이제 XY 좌표로 이제 얻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나, 둘, 셋, 4개와 앞에 장비명 해서 전부 5가지 아이템으로 얻어진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줄은 시퀀스를 나타내고, 그 중에 만약에 ATGC가 아니고 이제 N이 들어있으면 그 시퀀스는 뭔지 잘 모르겠다, 그런 뜻이 된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두 번째 줄에
이렇게 시퀀스들이 ATGC들이 나오다 갑자기 G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A인지 C인지 G인지 T인지 구별이 안 간다 그 뜻이 되겠습니다. 재밌게 그 부분에 대해 해당하는 퀄리티는 느낌표고 G는 샤프고 다시 느낌표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아마도 이 느낌표는 퀄리티가 좀 나쁜 걸 것 같아요. 샤프보다 N으로 나왔으니까. 요 밑에도 마찬가지죠. 근데 재밌게도 그 나타난 자리도 똑같은 위치가 되겠습니다. 위도 그러네요. 이것도 이게 한 40 몇 번째 시퀀싱 사이클에서 항상 이렇게 시퀀싱이 되고 그 앞뒤로 잘 안 되는 그런 현상을 보이네요. 자, 그 다음에 헤더에서 이 골뱅이 다음에 DRR 000616 하고 스타가 나오는데요. 이것을 이제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NGS 데이터를 사용한 연구 결과를 논문으로 출판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NCBI, 유럽의 EBI, 일본의 DDBJ 등과 같은 공공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고 그 등록번호를 논문에 표기해야 합니다. NGS 데이터는 엄청난 대용량의 데이터죠. 그래서 이거를 논문에 같이 붙여서 출판할 수는 없고, 그렇지만 그 논문의 중요한 그 자료인 이 시퀀스 데이터를 다른 연구자들이 확인해 볼 수 있게 하고, 또 뭐 경우에 따라서는 그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반드시 이것은 공개해야 되는 것이죠. 그 공개할 때 이제 그거를 공공 데이터베이스에 세 군데 공공 데이터베이스 중에 어느 한 곳이라도 좋으니까 거기에 등록을 하고 등록 번호만 이제 논문에 표기하면 그 논문을 읽는 독자들은 그 데이터를 찾아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논문에서 주장하는 결과가 제대로 된 건지 검증할 수도 있고, 또한 그 논문의 저자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어떤 인포메이션 정보를 알아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런 이제 정책은 염기서열 데이터를 젠뱅크에 등록하는 거랑 이제 마찬가지 정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기관 NCBI, EBI, DDBJ는 등록번호가 첫 글자가 달라요. NCBI는 SRR, EBI는 ERR, DDBJ는 DRR이라는 번호로 등록번호를 시작하는 등록번호를 부여합니다. 그렇지만 어느 기관에 등록하든 데이터는 이 세 기관 사이에 공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다운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위에 우리가 봤던 이 예제를 봤던 건 DRR로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1번 이거 1번 DDBJ에 등록한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DRR 000616이라는 이제 이 번호가 나오고 그 다음에 점 한 다음에 1395니 뭐 이런 것이 나오는데요. 앞에 DRR 000616은 이제 NGS 시퀀싱 런 몇 번째 실험에 그 시퀀싱 실험을 한 그 실험 번호가 되겠고요. 그 뒤에 이제 나오는 숫자들은 그 실험에서 얻어진 스팟의 일련 번호가 되겠습니다. 근데 위에서 이제 결번이 많이 보이는 것은 아마도 이제 필터링 돼서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스팟 런 그 번호가 나오고요. 606이 다음에 이제 몇 번째 스팟이냐가 이제 149번째 1395 3018 3021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근데 그 중간 번호들이 다 비어 있는 걸 보니까 그것들은 아마도 뭐 필터링 아웃된 것 같습니다. 퀄리티가 나빠서. 또 공공기관에서 공공 데이터베이스에서 다운로드한 것이 아니고 그냥 일루미나 장비에서 직접 시퀀싱에서 얻어진 그 파스트 큐 파일에는 이런 이제 그 아이디가 없겠죠. 등록번호가 DRR 0006 이런 것이 없겠죠. 그것은 이제 그러니까 그런 없는 그런 파일을 그런 파스트 큐 파일을 이제 저런 공공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면 자동적으로 저런 등록번호가 이제 앞에 삽입이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밑에 이렇게 골뱅이 다음에 등록번호 없이 시퀀싱 장비서부터 타일 넘버 이 플러스의 레인 아이디, 타일 넘버, X, Y 좌표 이런 식으로 나오고 이제 샤프 뒤에 또 몇 가지가 더 추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형식은 그 이
FastQ 파일을 만드는 그 회사의 소프트웨어 버전에 따라 이제 약간 가변적일 수는 있습니다.